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상미입니다. MBC 충북에서는 2023년 7월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은 도내 주요 단체장을 모시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특별 대담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삼선 시장으로서 충주시를 안정적으로 이끌며 새로운 변화와 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는 조기령 충주시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기령 반갑습니다. 시장입니다. 예. 네. 민선 8기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삼선 시장으로서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초선이나 이런 분들하고 달리 저는 1년 지났다 하는 특별한 감흥은 없고요. 그동안 쭉 일관성을 갖고 일해 오다 보니까 이제 3년 남았구나. 마무리 짓 건 마무리 짓고 또 미래를 위해서 토대를 놓아야 할 일은 좀 차근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듭니다. 정치적으로 표로 심판받는 것보다는 역사적으로 앞으로 충주 시민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이라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지만 또 이제 많은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년간 충주시의 주요 성과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난 1년간 제가 가장 좀 내세울 만한 성과는 코로나 3년 동안에 거의 무너졌던 그런 지역 커뮤니티를 다시 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시간이 없고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지역에 서로 위해주고 서로 같이 논의하고 또 같이 힘을 합쳐서 하는 이런 공동체가 좀 많이 붕괴가 됐습니다. 거의 따로따로 놀고 또 의견도 만나면 좀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행사들, 지역의 경로 행사라거나 축제라거나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나 행사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단순히 어떤 회사에다 맡겨서 소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모여서 기획하고 준비하고 또 진행을 하고 또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 결과 많은 도움이 있었죠. 경로잔치만 해도 지역의 어르신들 모시는 행사를 할 때 100명 이상이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음식도 하고 다 준비하고 기획하고 또 서빙도 하고, 또 1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즐기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지역 공동체가 다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됐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좀 내설만하고, 두 번째는 지역의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기업을 유치했는데, 대표적으로 현대모비스라거나 또 중부권의 최대의 데이터 센터라거나 또 영남 지역에 있는 대리모토바이가 통째로 이사 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기업 유치에도 성과가 있었고요. 또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은 이제 이런 기업만 유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3년 동안에 좀 이렇게 활동을 못했을 때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지역이 문화적이고 또 생태환경적이고 또 문화관광적인 인프라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시민들이 공감하는 비전으로 만들고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고 자평을 합니다. 민선 8기에서 충주시의 4대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문화, 관광, 그리고 생태 환경, 건강의 도시를 추진하게 된 배경도 궁금합니다. 우리 충주가 이제 지방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래도 이제 현상 유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800명이 태어나고 1,800명이 사망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한 1,000여 명이 매일 일자리나 또는 이제 대학 진학 등을 위해서 떠나죠. 그러면 토백이가 2,000명이 사라지는 도시가 그러면 인구가 한 1%입니다. 이게 몇 년만 가면은 아주 쇠퇴할 수밖에 없는데, 현상 유지를 하거나 때때로는 또 인구가 증가가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장 큰 토대는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애를 못 낳으니까 받아서 어떻게든지 유지해야 되잖아요. 외지에서 사람이 올 수 있는 토대는 일자리입니다. 충주에 가면은 취직도 할 수 있고 벌어먹고 가족들과 살 수 있다는. 근데 그동안에 그걸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와서 정착할 수 있고 여기에 정을 붙이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많은 시민들을 통해서 들어보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연구를 해보니까 그 네 가지입니다. 문화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생태 환경이 좋아야 되고, 또 관광적인 인프라가 있어서 자기들이 즐기고 외지에서 사람이 올 수 있는, 그래야 또 어떤 그 소비도 잘 되잖아요. 그리고 건강 인프라가 있는 도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앞으로 이제 시민과 힘을 합쳐서 해보자.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이제 차근차근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조들도 뭐 일을 열심히 할 때는 하지만 또 풍류를 굉장히 또 중요시 여긴 것처럼 그렇죠.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외지에서 무슨 사람을 불러들이겠다는 목표가 아니고 여기 사는 충주 시민들이 정을 붙이고 재미있게 살면서 이게 입소문이 나서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 그게 관광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선 8기 운영 방향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살맛 나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이 시민들도 많이 좀 체감을 할 만큼의 계획을 좀 갖고 계신지요?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작은 변화가 큰 기쁨을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작은 것을 고쳐서 좀 해소를 해드리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족한 것을 작지만 그 부족한 것을 이제 만들어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4대 비전에 해당되는 거고요. 문화 분야에서는 우리 충주가 뭐 소소하게 이런 문화 사업은 다른 지역보다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문화도시에 선정이 돼야 되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삼수 끝에 이제 1차로 예비도시로 선정이 됐고요. 예. 또 금년 한 해 동안 이게 차근차근 실행을 해 나가고 토대를 쌓으면은 정부의 심의를 통과돼서 20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받아서 문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 자원뿐만 아니라 뭐 미술관을 건립한다거나 또 예술의 전당을 새로 이제 보완한다거나 또 여러 가지 역사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관광 분야입니다. 뭐 우리 도지사님이 충주 오시면 그런 말씀하세요. 충주는 아직 관광을 시작도 못했다.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늘에는 공군 비행장이 규제를 하고 있고 땅에는 충주댐이 다 규제를 하고 있고 경치 좋은 데는 어디 뭐 삽자루 하나 꽂을 수 없고 나무 하나 빌 수 없는 그런 규제가 엄청난 그런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어떤 개발 위주의 그런 관광 사업보다는 뜻하지 않지만은 결과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는 이런 생태 관광을 자원을 잘 활용해서 생태 관광을 해야 되겠다. 리조트를 지어도 생태 환경에 맞게 짓고 충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원을 활용해서 정원이나 공원이 아름다운 도시, 정원과 공원을 즐기려면 충주로 오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강과 호수가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피크닉 가든이라거나 또 뭐 이 배를 타고서 즐길 수 있는 이런 카누 코스 이런 것들 좀 많이 가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많이 해놨는데 이번에 수해 때문에 역시 물가가 좀 취약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체감을 했어요. 그래서 복구할 수 있는 건 복구를 하고 자연을 상대로 싸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순응해가면서 즐길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도 좀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태 환경 분야도 다 이제 거기에 맞춰서 생태도 지키면서 시민들이 즐기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충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경제 도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2014년에 제가 초선 시장에 당선돼서 충주의 경제가 어떤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그리고서 직원들하고 토론을 하는 와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주에서 가장 매출액이 높은 가장 큰 회사가 어떤 거냐 한번 리스트를 빼와봐라. 제가 그 보고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닭을 수집해다가 도살해가지고 치킨 공장에다 넘기는 그런 닭 도살장이 충주의 1위 기업이었어요. 이래가지고 이게 지역의 경제 정체성이 되겠느냐. 그런 공장들만 있으니 젊은이들이 여기에 취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중부내륙의 신산업 도시로 가자. 구산업은 쇠퇴하지만 신산업은 떠오르잖아요. 바이오 산업, 그렇죠. 수소 산업, 여러 가지 또 전기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을 유치를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외지에 나가지 않고 여기서 이걸 취직을 해도 부모들이 말리는 게 아니라 너 취직 잘했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하자.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것만이 이 인구 감소 시대의 유일한 대안입니다. 뭐 이 구경꾼을 행락철에 구경꾼을 많이 불러오기 위해서 뭐 출렁다리하고 뭐 이런 거 해도 행락철에 구경꾼은 있지만은 그분들이 여기 정착을 하겠습니까? 살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는 단순히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도시의 생존 전략입니다. 아마 지방의 중소도시도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려면 첫 번째가 산업단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 다른 도시만에 아무데나 막 공장 들어오면은 생활 기반이 또 망가져요. 예.
그래서 산업단지를 적절한 데다 만들어서 기업들은 다 걸리 집어넣고 사람이 사는 데는 생태자연이 그대로 유지되고 문화가 보호되도록 좀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노력을 지금 9년째 아주 꾸준히 노력을 해온 결과 저희들은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현대 엘리베이터 본사가 와 있다거나 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데이터 센터 또 대림 오토바이 이런 것도 있고 전기 자동차를 위한 그 배터리의 신소재 물질에 있어서는 조 단위 이상의 그 매출과 또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많이 있고요. 그걸 보고 좀 따라서 지금 많이 오고 있고 우리 충주는 지금 산업단지를 거의 다 분양을 해가지고 네. 땅이 지금 모자라는 그런 상황인데서 지금 6개를 더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차근차근 좀 빨리 돼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공장만 유치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공장을 도와줄 수 있는 연구시설, 정부 지원시설 이런 시설도 지금 차근차근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합하고 차별 없는 도시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에 그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부족한 그 일자리나 또 인구를 이렇게 채워줘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2,000명이 마이너스 되는 도시인데 네네. 그걸 벌충하려면 2,000명 이상이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충주에는 2,000명 이상의 인구들이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3만 명 가까이 인구가 주소를 안 옮기고 충주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파악했느냐? 휴대전화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다 나옵니다. 네. 휴대전화가 요금은 충주에다가 내지 않고 다른 지역에 요금을 내는 전화기가 주중 내내 충주에 와서 있다가 주말에만 살짝 빠져나갔다가 다시 초에 돌아오는 그거는 여기서 경제 활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KT나 SK하고 빅데이터 분석하면 다 나오는데 3만 명 정도가 여기서 상주하면서 주소를 안 옮기고 경제 활동하고 있고 아침에 2만 명 정도가 외지에서 출근을 합니다. 그것도 분석해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다른 그렇죠. 지역에 있던 전화기가 충주에 와 있다가 저녁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10분의 1만 여기다 주소를 옮기고 가정을 꾸리면은 이 도시가 확 달라질 텐데 왜 안 하느냐? 이걸 물어보면은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학교 교육 문제. 우리 자식을 여기 데리고 와서 공부를 가르쳐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보내고 어떤 교육적 성과를 이룰 수 있겠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문화 그 혜택입니다. 이게 뭐 하나 영화를 한 편을 보든지 먹고 마시는 거 하나라도 뭔가 그런 문화적이고 도시적인 이런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참 뼈 아픈 게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끼리끼리 한다 이거지. 지역 문화. 되는 것도 그런 연줄이 없으면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연줄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해먹는다는 인식이 많이 박혀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 세 번째 이걸 해소를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지역이 뭔가 정의롭고 또 차별 없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무원들한테 또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은 누가 가져와도 되고 안 되는 것은 누가 가져도 안 되는 이런 일관성이 있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시청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욕도 많이 먹고 어떤 분들은 뭐 찬사를 보내는 분도 있고 한데 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되는 것은 누가 가져도 되고 안 되는 것은 누가 가져도 안 되는 그런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펼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각 주제별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경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민선 8기 1년 동안 대규모 투자 유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실적과 또 앞으로의 목표 궁금한데요. 뭐 3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했고 그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이 데이터 센터 예. 그리고 현대모비스 제3공장입니다. 현대모비스가 왜 중요하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수소 자동차의 파워팩을 처음 만들고 유일하게 만든 데가 지금 충주에 있는 현대모비스입니다. 그 공장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산업적으로 다 사업적으로 커졌기 때문에 새로운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는데 뭐 전국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가장 뭐 신경 썼던 게 이제 평택 쪽 신경을 네. 썼었고 또 뭐 인천 송도 얘기도 나왔었는데 저희들이 아주 엄청난 노력을 해서 충주에 이제 그 착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대기업이나 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투자를 하려고 했던 그런 투자자들이 충주를 다시 보게 되죠. 예전에는 충주에다 투자 좀 해달라면은
쳐다를 안 봤어요. 그 네. 총구석이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교통도 안 되고 뭐 인프라도 없고 누가 거기에 가느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현대 엘리베이터니 모비스니 또 데이터 센터 여러 가지 이렇게 이름이 있는 기업을 얘기하면은 경청하고 또 와서 보고 나서는 의외로 괜찮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투자 문제는 앞으로 뭐 차분하게 계획대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더 늘려나가실 계획이시고요. 늘려나가야죠. 지금 산업단지 6개를 지금 추가하고 있는데 그 정도만 완성해서 거기다만 공장을 꽉 채우고 그 공장도 구산업이 아니라 신산업을 꽉 채운다면은 충주는 뭐 더 안 해도 너무 또 공장만 많아도 도시가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공장은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키고 봉급을 주지만 상당히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행복을 주려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적인 시설, 또 생태 환경적인 것이 또 이렇게 조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산업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또 수소 분야 아니겠습니까? 충주가 청정 수소 도시로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 수소 사회를 선점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우리 충주가 수소 산업을 선점했던 것이죠. 수소가 산업화가 돼서 제일 좋은 거는 수소 자동차가 보편화가 돼서 네. 그 수소 자동차의 핵심인 파워팩을 많이 생산하는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충주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또 유일하게 이 수소 자동차 파워팩을 현대모비스에서 생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 산업을 더 발전시키겠다고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산자부 장관이 충주에 내려와서 발표를 했고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현대자동차 정몽규 회장이 예. 직접 자동차 부문 회장이 내려오셔가지고 수소를 이렇게 키우겠다. 이렇게 돼서 이제 충주가 수소 산업의 어떤 중심적인 역할이 됐고요.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하려면은 수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다 이제 산업이 다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줘야 되겠죠.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운반하고 유통시키고 또 보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관된 인프라를 다 조성하기 위해서 수소에 숫자만 들어가는 사업만 있으면은 저희들이 다 도전을 했고 그래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 우리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음식물 뭐 쓰레기 처리장이라거나 하수종말 처리장에 가보면 왜 그 냄새 나는 거 예. 메탄가스를 하잖아요. 메탄가스에서 그 냄새 나는 황성분만 제거하면 그게 도시가스하고 성분이 똑같습니다. 이 도시가스는 탄소와 수소가 결합된 가스인데 도시가스에서 탄소만 떼어내면 그게 수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충주시는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탄소를 떼어내고 수소를 만들어서 수소 자동차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싸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상징적인 사업에서부터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수소 자동차 파워팩 사업까지 이 모든 일관된 사업을 벌려놓고 이제 어디에서부터 뜰 수 있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가능성이 있는 곳에 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자, 더불어 기업 도시나 산업단지에 근무하고 계신 분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지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기업에 가서 그분들하고 점심 식사도 하면서 들어봐요. 여러분들 애로사항이 뭐냐 그러면은 이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기 때문에 이 대중교통을 타고 통근을 해야 하는 문제. 그다음에 거기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는 여성 근로자들도 많아요. 그럼 애가 일을 하고 있는데 라인에 앉아 있는데 애가 갑자기 아프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아이들 문제.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한참 이제 고생하고 이랬으면 좀 자식들하고 뭐 가족들하고 이렇게 좀 즐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이제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을 좀 사야 되는데 이런 집값이나 이런 주거 환경 이런 문제들을 좀 얘기하는데 이것들을 좀 해소를 해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근 버스. 이 충주 시내에 있는 시내 버스를 다 통근에다 맞춰가지고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의 통근 버스를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 노선을 운영해서 좀 해드리고 있고 육아 문제는 저희들이 그 기업의 그 CEO들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해서 실질적인 그런 특별한 케이스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사례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자들이 정주 여건이죠. 이 도시에서 사는 것이 도시적인 어떤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냐입니다. 첫 번째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커피 한 잔을 마시든 밥 한 그릇을 먹더라도 이런 그 시골에서 정말 초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대도시적인 어떤 브랜드적이고 또 그런 서비스가 관리된 그런 소비 활동을 할 수 있느냐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대도시에서는 못 느끼는 그런 그 어메니티, 이런 자연환경 또
우리는 아주 건강하게 뭐 자전거를 타거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근로자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집 문제죠. 주택 문제. 예. 이런 것들을 다 맞춤형으로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노력이 좀 많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천에서 충주로 내려올 때 노조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을 가장 그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조 간부들 또 임원들이 와서 충주를 다 다녀보고 우리 설명 듣고 나서 아, 여기는 괜찮다. 좀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통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광역교통망 확보에도 이번에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 안에 중부 내륙철도 판교 직통선이 개통될 예정인데요. 교통 인프라 앞으로 어떻게 확충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철도 교통과 또 이제 육상 도로 교통 뭐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철도 교통은 충주에서 이천 부발까지는 시속 180km 정도 달리는 KTX 이음이라고 그러죠. 그게 네. 이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 부발에서 내려가지고 판교까지 또 갈아타고 판교에서 또 갈아타고 이 말이 고속교통망이지 아주 불편해서 이 직행버스 타는 거 봐도 못하죠. 네. 그래서 이거를 서울 수서까지만 직통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아무리 빨라도 2027년은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 판교까지만 가면은 서울 강남 다 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운행하는 열차가 판교까지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뭐가 지장이 있느냐? 이 수도권 이 철도는 철도 안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 안전 스크린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예. 그 문에 맞게 열리고. 근데 거기는 다 전철에 맞는 스크린이 돼 있잖아요. 전철은 문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KTX 이음은 앞에, 뒤에만 멀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크린이 전철과 KTX가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는 스크린을 개발하고 안전도를 검사하고 그 품질 검사에서 통과하고 이제 그걸 시공 이거 하는데 한 2년 이상 걸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 시공이 끝난다. 그러면 지금 충주역에서 탄 열차가 부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가서 판교까지 가서 내려드리고 판교에서 태우고 내려온다는 거죠. 이것이 2027년 되면은 광주에서 수서까지 갈 거고요.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지금 문경까지 공사를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 말 이제 뭐 문경까지 될 거고 문경에서 김천만 연결하면은 거제도에서 김천까지는 지금 KTX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러면 영남권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충주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육상교통도 마찬가지죠. 영남권에서 자동차를 몰고 서울 가는데 내비를 키면은 당연히 충주를 거쳐가는 중부내륙 네. 고속도로를 갈 겁니다. 그래서 이 중부내륙 고속도로의 이 구간이 이제 여주 이천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엄청나게 막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4차선 하는 계획도 지금 확정이 됐고 또 충북선 철도도 이제 이 호남 쪽에서 충청북도를 거쳐서 이 강릉, 강원도 쪽으로 갈 수 있는 X자 선을 지금 확정이 돼서 아마 조만간에 계획이 확정된다고 합니다. 그게 되면은 이제 충주 사람들은 타고 이런 고속 열차를 타고 호남도 갈 수 있고 강원도도 앉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충주가 이 교통의 중심이 될 거고요. 그 중심에 걸맞게 이제 빠져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더 많은 이런 자원이나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준비는 문화적인 또 생태환경적인 관광적인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 여름 비가 정말 많이 내리고 있고 또 집중호우 기간도 길어질 전망인데요. 도심지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예방 사업을 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2020년에 충주에 엄청난 그 수해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홍수, 물에 잠기는 형의 재난보다는 1시간에 60 내지 80mm의 집중호우가 오면서 이런 산사태 위주로 그래서 산척, 엄정 뭐 저쪽에 그 산쪽 산지 지역에 아주 엄청난 피해가 있었습니다. 복구하는 데만 해도 한 근 2천억 가까운 돈이 들어서 많은 그 인프라를 새로 다 깔아놨는데 이번 비에 가보니까 그때 돈 들여서 깔아놓은 데는 멀쩡하고 좀 괜찮다 싶어서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놔둔 거기 옆에가 또 다 그래요.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다 이제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그 수해의 그 특징은 이 달천강입니다. 그 보은 괴산 쪽에 상류에 물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괴산댐이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충주의 달천, 달래강 쪽으로다가 내려오면서 수주, 단월, 또 뭐 칠금 그렇게 해서 또 조정지댐 하류인 앙성 뭐 이런 쪽으로다가 이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주민들이 통제에 잘 따라줬고 저희들이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인명 피해를 많이 예방했습니다. 네. 뭐 충주 지역이 인명 피해가 없고 이슈가 없다고 해서 피해가 없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근 200억 가까이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명 피해가 없게 된 것은 다행이고 또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와 별도로 이제 지금 침수 예방 문제를 좀 말씀드릴 텐데 충주시 도심에는 다 이 비가 오면 물을 빼내기 위해서 하수 뭐 우수관이 다 매설되고 다 준비는 돼 있는데 이게 옛날 방식인 거죠. 네. 옛날에 주변에 시내가 조그맣고 주변이 다 숲으로 우거졌을 때 거기에 맞춰서 관의 길이도 좁고 관로도 되게 심플하게 돼 있었는데 이게 주변이 다 개발되면서 비가 오면은 그게 숲이 아니니까 다 개발된 아파트 그렇죠. 단지고 뭐 아스팔트니까 다 그냥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상습 침수 구간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한 1,000억 이상 국비를 땄어요. 따서 세 가지로 한 군데도 몰려 있어서 아주 압박이 심했던 이 물길을 좀 나눠가지고 분기점을 해서 좀 분산시킨다. 그 다음에 이 물 통로가 좁은 거를 새로 놔서 좀 네. 키운다. 그리고 상습 침수 구간에 응급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향으로 공사를 이미 착공을 했고 이번 수해도 뭐 여기 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을 하고 공사 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이제 도로를 파고 내니까 불편이 있으실 텐데 이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강, 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충북 북부권 대부분 지역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확실히 지역의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이 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꾸느냐일 텐데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 충주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도시의 의료 문제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가 심혈관 질환. 뭐 이런데 풍이 오면은 전신이 마비가 되잖아요. 암에 걸리면은 때 돼서 수술을 받든지 뭐 그냥 자기가 어떻게 됐는 거 알잖아요. 이 전신 마비가 돼가지고 누워 있으면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 두 번째가 응급. 이게 아주 뭐 긴박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게 뭐 의사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체제. 세 번째가 산부인과. 애는 낳아야 되겠는데 자꾸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이게 경제적으로다가 감당이 안 되니까 의사들이 떠나고 그러니까 어디 애를 낳으려면 원정 가야 하는 문제. 애가 무슨 뭐 물론 시간 맞춰서 낳기도 하지만 급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아과. 애가 밤새도록 아파서 우는데 데리고 가도 만날 의사 선생님이 없는 겁니다. 이 네 가지가 전국에 공통된 상황이죠. 이걸 해결하는 것이 의료 문제지 암에 걸린 분은 자기 여건에 맞춰서 어디 뭐 원하는 병원에 어디 가서 수술하면 되는 것이고 감기 몸살이니 뭐 이런 약한 것들은 다 지역 동네 병원에서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이 네 가지 4대 이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지 병원을 아무리 번듯하게 줘놔도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아무리 시설이 초라하더라도 거기에 명의가 앉아 계신다면 그게 좋은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의 문제는 의사 선생님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거는 충주 같은 데서 이게 되겠습니까? 대도시하고 의사 선생님을 유치하는 경쟁을 해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다 빠져나가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 뭐 중앙에 가서 저기 뭐 검사하고 이런 것만 감독을 해도 훨씬 수입도 많고 편했다고 그래야 돼. 그래서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정부에서 해결을 해줘야 할 문제고요. 우리 충주에서는 충북대 병원 분원 문제가 이슈가 있어요. 네네. 저도 여기 충북대 병원 분원에 대해서 이걸 뭐 이게 해법이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네 가지를 충북대에서 분원을 만들어서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심혈관 질환 센터, 응급의료 센터, 그다음에 24시간 운영되는 산부인과, 24시간 운영되는 소아과를 하겠다는데 그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아마 전국적으로 공통되는 이런 의료 문제를 이 정부에서도 좀 의사 수급 문제를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 지역에 이런 의료 공백이 실질적으로 좀 정착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아까 판교까지 철도 가는 얘기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을 유치하는데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여기서 이 자기 일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뭐 수도권에 가서 자기 또 일을 볼 수 있는 예. 그런 교통 인프라가 있다면은 굳이 이 지방을 이게 단절된 섬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가 같이 이제 맞물려야 되겠지만은 뭐 해법은 나와 있는 것이고 정부에서나 또 도에서나 우리 충주시가 같이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들을 갖고 계신지요? 저출산 극복을 이 시장 군수가 대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거짓말입니다. 네.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역대 정부가 수십 조를 써서도 안 되는 거를 지역에서 어떻게 저출산을 극복하겠어요. 저희들은 저출산 극복하겠다는 얘기는 안 하고 애를 낳으면은 키우는데 지방 정부 차원에서 뭐라도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가장 힘든 것이 애들 키우는데 경제적인 거잖아요. 특히 맞아요. 예체능 이런 거 아주 허리가 빈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이제 6학년까지 예체능 그 학원비라도 좀 보태라고 저희들이 문화상품 바우처를 한 달에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효과가 있으면 좀 늘려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고등학생들은 해외 수학여행을 좀 보내주고 수학여행도 좀 보내기 어려운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들도 이제 뭘 좀 해주려고 저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좀 부담을 덜고 예. 뭔가 힘을 대줄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최대한 해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거는 어쨌거나 외지에서 받아야 됩니다. 충주 시민들이 1년에 1% 마이너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야죠. 받으려면 좋은 일자리. 또 충주에 가면은 좋다는 그런 도시의 그 이미지를 좀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충주 일부 지역의 생태 등급이 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생태 관광 등 레이크파크 관련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어떻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계십니까? 충주에서 그 댐 구역에 제일 아름답고 좋은 데가 제옥의 쪽에 그 악어봉이라는 데입니다. 예. 그 봉우리가 악어같이 생겼던 게 아니고 봉우리 올라가서 내려다 보면 그 수변 구역이 악어가 이렇게 뻘친 것 마냥 아주 그 예쁘게 생긴 그런 수변 구역이죠. 그쪽에다가 생태를 존중하는 생태 환경적인 리조트를 지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다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량 기업이 땅도 좀 사고 그래서 준비를 다 해놨는데 제가 삼선 선거를 하고 들어와 봤더니 거기다가 1등급 생태 등급으로다가 규제를 강화해 놓은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이제 재검을 받았어요. 재검을 받았는데 엄격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이건 그 정도는 아니고 충주시가 이 자연을 보호하면서 개발을 해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평가를 받아서 2, 3등급보다 재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여기만 좀 개발해서 좀 필요한 걸 하게 해준다면은 다른 데 그렇게 막 난개발하고 할 생각이 없어요. 우리가 자연 환경이 보호된 것이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와 잘 협의해 가면서 친환경적으로 잘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더 잘 보호하는 쪽으로 끌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여름에 열렸던 호수 축제의 이름이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하신 이유도 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호수 축제가 그동안에 충주에서 이제 많은 역할을 하고 좋은 성과도 많이 거두었는데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이름에 호수 축제라는 이름에 좀 매몰돼 가지고 너무 거기다가 맞추려고 이 노력을 하니까 이게 좀 변화가 없고 또 식상해지는 그런 이제 문제점을 발견했죠. 그래서 시민들도 같은 의견이고 그래서 좀 새롭게 출발해보자.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거, 또 우리가 또 내세울 수 있는 장점 이런 것들 여기다 좀 넣어보자. 그러려면은 이 제목부터 좀 열어놔야 되겠다. 열린 제목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추상적인 이름을 좀 정했고 이 이름을 정하는 과정에도 시민들로부터 많은 제안을 받았고요. 거기서 나온 좋은 의견 중에서 이제 문화관광 전문가들이 이걸 놓고 토론을 해서 그분들이 좀 권고를 해준 안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든지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거나 막 담아가지고 정체성 없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담아서 끌고 가다 보면은 이제 충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아이템도 이제 선정될 수 있고 방향도 설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기부터 좀 조정을 했어요. 아주 가장 덥고 가장 힘든 시기에 이 축제를 했던 거를 좀 6월 달로 당기고 또 전국적으로 좀 아주 호평받고 있는 그런 아이템을 데리고 와서 응용을 하고 뭐 그런 노력을 했는데 아주 상당한 호평을 받았어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아마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토요일 날
뭐 이태원 같은 그런 생각이 나서 제가 비상 소집을 해가지고 소방, 경찰 또 공무원들 안전 대책 회의까지 했습니다. 대책 회의를 마치고 나서 좀 근무를 오래 한 공무원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이런 축제를 해도 대책 회의를 했대요. 그때는 관중이 없을까봐 군중 동원 대책 회의를 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너무 많이 오니까 안전 대책 회의를 한 걸 보고 감개가 무량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변화를 하려면은 조금 낯선 분도 있고 좀 아마 자기 스타일에 안 맞다고 또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분도 있겠지만은 변화하지 않으면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변화하려는 이 진정성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순천만 국가정원이 성공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많은 시도에서 이 정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충주의 특장점을 살려서 이 국가정원을 조금 확산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충주의 국가정원 얘기를 하게 된 것은 사실은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예. 뭐 지방정원이든 어떤 정원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던 차에 지난 대선 기간에 양 당에서 충주에 뭐를 공약을 해주면 좋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충청북도하고 좀 상의를 해가지고 이걸 국가정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더니 아우 좋은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충주에다가 양 당에서 플래카드를 수십 개를 걸었어요. 네. 우리가 공약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공약대로 뭐 정부에서 국가정원을 만들어주면 끝날 일인데 이 충주에서 이걸 한 거를 이제 언론에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서 우리도 해달라. 이게 너무 많이 되드니까 이 정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어떤 좀 연구를 한 다음에 절차를 좀 만들고 프로세스를 정해서 차분하게 좀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단할 것이 아니고 원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주가 정원이 아름다운 도시, 공원이 아름다운 도시, 네. 또 시민이 힘을 합쳐서 그 정원과 공원을 가꾸는 도시, 이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무술공원이라고 이름 붙였던 그 탄금공원, 그 주변에 이미 수백억을 들여서 땅을 현재 공원보다 더 넓은 걸 또 사놨어요. 그래서 네. 같이 엮어가지고 탄금대하고 묶어서 거기 이제 국립박물관이 들어오잖아요. 같이 묶어서 진행하고 호암지 옆에 또 한 500억 정도의 땅을 지금 사놨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거기다도 또 이제 정원을 꾸미고 또 공설운동장으로 있던 자리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대한 그런 거점에다가 아주 번듯하고도 아름다운 정원, 공원을 꾸미고 여기를 다 녹지띠로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충주에 오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정원과 공원을 즐기면 아주 좋다. 그리고 커피 한 잔 멋있게 먹고 맛집에서 밥 한 그릇 먹으면 좋다는 걸 아주 인정받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주의 미래, 뭐 아이들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겠죠. 아이들을 위한 충주시의 정책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3년 후에 이제 시장 임기를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가면은 저는 충주 시민한테 그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했던 시장. 아. 다른 거는 뭐 저도 해놓은 일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지만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옛날에 그렇게 애들을 끔찍이 사랑했던 시장이 하나 있었다. 저는 아이들에게 뭐 쓰는 거나 이런 거 좀 아깝지가 않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부터 제가 노력했던 게 아이들이 어디 놀러 갈 데가 없고 즐길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탄금공원에 라바랜드를 처음 만들었어요. 이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 보조금 뭐 이런 단체 행사 비용 뭐 이런 보조금을 한 100억을 삭감해서 그거로다 그걸 만든 겁니다. 처음에 욕을 많이 먹었죠. 선거 끝나면 오히려 그런 보조금이 늘어나는 게 보통인데 오히려 이 조그만 도시에서 100억을 삭감했으니까 그걸 삭감해서 이제 아이들 놀이시설을 만들었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린이 실내 복합 놀이체육공원. 그거 말고도 이제 가장 힘든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도시잖아요. 그냥 평범한 집안의 부모들이 잘 챙기는 아이들 말고 힘든 아이들, 그런 힘든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최소한도의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을 갖춰주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많은 성과가 있고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좀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10년 차 지금 시장 들어가고 있는데 7, 8년 전에 그 이뻐했던 아이들이 지금 성장해서 유권자가 돼가지고 어디 다니면은 그 좀 이렇게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아이들이 저를 반갑게 맞이하고 뭐 사진 찍자는 애들도 많고 보람을 느낍니다. 네, 예.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 또 생깁니다. 보니까 발명센터가 국내 최대 규모로 이제 충주에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센터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언제쯤 가볼 수 있을까요? 이 탄금공원이 예전에는 무술공원이었었어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건 뭐 우리 정체성에는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이제 탄금공원의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에 무술박물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름이 무술박물관인데 무술이라는 무형 자산을 유형이 박물관으로 만들려니까 이 아이템이 없어요. 거의 무술 축제할 때 뭐 거기서 이렇게 좀 시연했던 사람들의 소품 같은 거 몇 개 예.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참 거의 뭐 유명무실하고 애물단지였었는데 제가 이걸 미술관으로 바꾸려고도 해보고 노력을 하고 있던 차에 발명체험관을 전국적으로 공모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중부권에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주장한 거는 우리 이종배 국회의원이시고 그분이 이제 중부권에 만들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으니까 충주가 어느 정도는 좀 연고권이 있는데 가장 좋은 장소를 제공해야 우리가 이걸 사업을 따올 그렇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장소를 제가 제시를 했고 교육감님하고 교육장님 또 우리 도의원들 같이 노력을 해서 이제 지금 그 공모 절차를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우리 충주시가 가장 유력합니까? 유력한 곳이 아닌가 싶고 뭐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 바로 옆에 라바랜드 있죠. 뭐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민선 8기에 발표한 시정 방침 중에 시민이 감동하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충주 시민들도 공감을 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353개 마을을 다 다녔어요. 하나도 예. 안 빼놓고 다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또 이 통장도 거의 다 만나고 단체원들 뭐 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소박한 건을 많이 원해요. 내 생활 주변에 당장 불편한 거, 내 생활 주변에 필요한 것들을 원하는 것이지 그분들을 모아놓고서 우리가 뭐 기업을 유치해서 뭐 이 인프라가 있는 멋진 도시 만들자 하는 것은 훌륭하다, 존경한다고 하지만은 실감이 안 가잖아요. 예.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주 사소한 겁니다. 쓰레기가 제대로 안 치워진다거나 아주 뭐 낡고 막 방치된 저 집에서 막 그냥 냄새 나고 하는데 흉가 같은 게 계속 방치된다거나 뭐 도로가 이렇게 옛날 마을길 놓은 게 이렇게 막 각도가 심해가지고 차를 꺾고 들어오려면 이 틀 때마다 아찔하다거나 이게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읍면동장들 또 주민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1차적으로 600여 건을 다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읍면동에 많이 편성해서 이런 것들을 읍면동장이 주도적으로 시의원, 도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즉각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좀 갖춰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좀 시민들은 또 생활 주변에서 가족들하고 좀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행복 이런 걸 좀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작은 공연이든 어떤 전시회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충주의 그 중원문화재단의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서 사업을 질적으로 양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 또 충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아이들 손잡고 가서 고기라도 구워 먹고 좀 이렇게 텐트라도 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만들려고 합니다. 당장 우리 조정 경기장 옆에 그걸 하나 만들어 놨어요. 바베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해놨는데 이 장마철이라서 좀 개장을 늦게 할 텐데 초가을에 개장되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1년, 아니 어쩌면 거의 9년간 쉼없이 달려오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충주시를 이끄실 생각이신가요? 저는 뭐 변함없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게 또 이제 임기가 이제 마무리 쪽으로 간다고 해서 또 게을러지거나 또 이제 갈참이니까 뭐 인심이나 쓰고 하자 이런 생각할 생각이 없고요. 그동안에 제가 일을 하면서 판단 기준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 일을 해서 누가 좋아지냐. 도대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했죠. 초선할 때는 어떤 그 칭찬과 격한 비난에 마음이 많이 움직였어요. 누가 비난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괴롭고 칭찬한다는 말 들으면 기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큰 소리, 소수의 큰 소리가 이렇게 자꾸 들리더라고요. 그러다 재선을 할 때쯤 되니까 그게 아니고 대다수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런 소리를 들으려고 했고 3선을 하는 지금은 제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이게 똑바로 하고 있는 거냐. 남이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건 둘째치고 내가 이게 양심적으로 또 당초의 초심을 잊지 않고 똑바로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않고
제가 하는 일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이냐? 시민의 다수를 위한 일이냐? 충주시의 미래를 위한 일이냐?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데 보탬이 되는 일이냐? 이 세 가지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은 임기 하루 전까지도 원칙을 지킬 그런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충주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민 여러분 수해와 폭염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수해 현장을 가보면은 정말 시리에 빠진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새 스스로 많이 찾아오셔서 자원봉사해 주시고 또 물질로 도와주시는 그런 시민들도 많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남에게 원망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도시가 아니라 이런 훈훈한 이야기들, 또 따뜻한 이야기가 이 뒷골목에서 서로 이렇게 전해지고 또 그렇게 그것이 자랑스러운 그런 이야기거리가 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성실하게 또 공직자들과 함께 헌신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든지 사전에 대비하고 또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많이 감싸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충주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시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살맛나는 도시, 또 잘 사는 충주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MBC 충북 특별 대담 조기령 충주시장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